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뭐 공부했었더라? 기권의 층상 구조하고 기권의 각 특징 정리를 해봤었죠. 기권의 층상 구조해서 기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했었죠. 대륙권 위로 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수증기가 있고요.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다음 성층권 위로 갈수록 기온이 증가해요. 왜? 오존층이 존재하거든. 자외선을 흡수해서 기온 증가하고 대류는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안정합니다. 비행기 항로를 이용하죠. 다음 중간권 위로 갈수록 기온 감소.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거의 없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했고 유성이 관측됩니다. 가장 기온이 낮은 부분이 존재하고요. 마지막 열권 위로 갈수록 기온이 증가, 공기는 매우 희박, 밤낮의 기온차 커, 오로라가 나타나 등 우리 정리한 게 많이 있었죠?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복사평형과 온난화입니다. 자,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목 얘기하면서 지구를 빼먹었네. 지구온난화 우리가 지구에 사는데 당연히 지구 알아보겠지?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첫 번째 핵심은요. 복사평형이에요. 자,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쌤, 복사 에너지가 뭐예요?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살펴보시면 태양이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 되거든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시광선이 가장 많습니다. 가시광선이 가장 많아요. 가시광선이 뭔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 가시광선. 여러분들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나누어지죠? 눈에 뵈잖아. 이 가시광선 영역을 가장 많이 방출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온도가 6000도로 높았다. 자,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구 복사 에너지 살펴보시면 지구 자체가 연평균 기온이요 15도 정도 돼요. 약 15도. 아까 태양은 얼마라고 그랬지? 6000도.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로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태양에 비하면. 그래서 대부분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주로 적외선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복사 에너지를 공부했으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살짝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대륙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낮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위로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랑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의 복사 평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복사 평형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하고요. 같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방출을 해요. 흡수한 만큼 방출해. 그럼 여러분 받은 만큼 내놓으니까 나한테는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런 걸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만큼 내놓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 복사평형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구의 복사평형 흡수하는 양만큼 방출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양만큼 지구가
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숫자로 정리를 할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0% 중에서 대기와 지표면에서 약 30% 정도 반사를 하고요. 대기와 지표의 70%가 흡수가 될 거예요. 자, 30% 반사하고 흡수된 건 몇 퍼센트? 70%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다가 이제 지구가 흡수를 한 걸 다시 방출을 할 건데 그 양을 따져봤더니 지표에서 방출된 양하고 뭐 대기에서 방출된 양이 흡수한 70이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 평형을 이뤄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흡수한 만큼 방출합니다. 70을 받았으니까 70을 방출해요. 요거를 잊지 않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복사평형 확인을 하셨죠? 복사평형 확인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온실 효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인 온실 효과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아까 지구 복사 평형 이야기를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70%가 지구에 흡수가 된다 그랬죠. 그 70% 중에 20%는 대기, 지표의 50%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랬다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또 흡수를 해. 대기가 한 번에 뿅 나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잠깐만 나한테 맡겼다가 가. 그래서 대기에서 한 번 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랬다가 그 대기가 또 우주로 방출, 지표로도 방출,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방출되는 양이 결국은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 어느 정도 열 에너지를 좀 머금고 있다가 내보내주는 거죠. 흡수했다가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지구 대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대표적인 온실기체예요. 많이 들어봤죠? 온실기체 하면서 항상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입에 오르내렸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런 온실 효과를요. 달이랑 지구의 복사 평형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구 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데 대기가 한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방출하고 그게 한 번 더 복사 에너지로 나가면서 지구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긴데 달 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했다가 그냥 바로 그대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흡수했다가 방출 바로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되게 낮아. 왜? 다른 대기가 없거든.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고 흡수한 복사 에너지 일부를 우주와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는데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구의 대기예요. 대기가 없는 달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달은 영하 18도 정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요. 지구는 15도 정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복사 평형은 이루는데 대기가 있는 지구가 온도가 더 높게 이루어집니다. 왜라고? 대기가 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온실 효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온실 효과가 공부 다 끝났으면 하나 더 해야 하는 항상 온실 효과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넘어가셔서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핵심.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구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가 돼요. 원래는 온실효과가 있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유지하는 게 맞아. 그래야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 온난화를 꼭 이야기하는 걸까? 우선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이 열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해. 빙하가 녹아서 물의 양 자체도 많아지지만 열팽창을 통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죠. 해수면이 상승하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도 피해를 많이 입고, 섬나라 국가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 땅이 자꾸자꾸 좁아지겠죠. 자, 그리고 육지 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 연평균 기온이 한 단계 1도만 높아져도, 한 단계는 뭐니? 1도만 높아져도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중에서 15종 정도가 멸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무서운 거야. 1도 높아져 봐야 우리 모르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지구 입장에선. 그래서 15종의 생물종이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리고 폭염이나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막 뉴스를 보시면 한 번도 눈이 안 내린 나라에 폭설이 내리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 폭염이어서 막 40도, 50도 이렇게 뜨거운 날이 몇 날 며칠, 비도 한 번 안 오고 비도 한 번 안 오고 몇 날 며칠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이죠. 자, 최근에 이산화탄소 농도랑 기온 변화를 살펴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온도, 평균 기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프로 보시면 심각하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많이 가꾸는 것만으로도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산소로 바뀌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나무를 베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껴 써야 돼.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결국은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하면서 부화력 발전 안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아껴 쓰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다 얘기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복사평형 먼저 공부를 했었죠.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구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양이 같아서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태양 복사에너지 100 중에서 대기와 지표에서 30% 반사되고 흡수되는 양은 대기의 20%, 지표의 50%에서 총 70%를 흡수를 하고요. 그중에서 그 70%를 어떻게 방출을 하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대기에서 한 번 더 흡수를 하고 다시 방출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 대기에 있는 뭐가 있어?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이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습한 곳에 가면 뭔가 훅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수증기가 온실기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온실기체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달과 지구의 복사평형 온도가 다른 영하 18도, 지구는 15도인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 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었죠?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 온난화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마무리 지어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